자, 팬데믹 시대. 집에 있는 시간 많이 늘어나셨죠. 늘 팬데믹 이전에는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그렇게 꼭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왜 불편할까요?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있는데 왜 불편하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가족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건 결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팬데믹 이후 하루 평균 90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고 청소년 사이버 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이 30% 이상 늘었고 그중 가장 많이 늘어난 상담 분야가 바로 가족 문제,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불편한 건 당신만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가족도 타인입니다. 내가 아니죠.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의와 격식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무례함이 있다고? 격식 없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네,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가정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그렇습니까? 당신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주 작고 사소한 조치로 인해서 그리고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더 갖춰 입어보세요. 목이 완전히 늘어난 티셔츠. 저도 집에서 많이 입습니다. 3주 연속 같은 옷 입기. 저희 딸이 많이 하지요. 채원아, 경품으로 받은 그 티셔츠 제발 일주일만 입자. 3달을 입어. 3주도 아니고 3달을. 야. 팬데믹 이전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배, 6배 늘어난 5시간, 10시간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짜증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왜 우리가 덜 불편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왜 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바로 옷차림 때문입니다. 서로 갖춰 입었거든요. 이 갖춰 입은 것 때문에 서로에게 더 갖춰서 얘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4계절이 모두 있는 경우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같은 쾌적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왜? 여름에 덜 갖춰 입게 되거든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간 그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옷차림부터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갖춰 입으시는 것, 그리고 좀 바꿔보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일상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생활에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언제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혹은 정말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나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를 때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죠. 갑자기 날 불러서 이거 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불쑥불쑥 나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달해서 나의 스케줄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가족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예측이 서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은 언제 먹고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를 오늘이 아닌 어제 한번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일 몇 시에 내일 무엇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자아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예고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서로 더 많이 길게 여유를 두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계획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식구라는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든 오래 쓰다 보면 그 말이 오히려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죠. 식구는요, 같이 밥 먹는다는 사람이라는 뜻 때문에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4명의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 시간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쯤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건요, 먹고 싶을 때 네가 꺼내서 알아서 먹어, 알아서 치우고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싫어했던 아이들이 의외로 이거 괜찮은데? 하루에 한 끼쯤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 한번 밥을 먹어보면 나중에 같이 먹는 시간도 기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있는 걸 따로 한번 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선, 우리말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침범하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을 침해했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침범받기 싫어하는 자기의 심리적 공간이 있어요. 이런 선 긋기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2인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재미있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저의 친한 짝과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얘기를 나누다가 한 3교시쯤 지나가니까 첫날 선을 긋더라고요. 물론 그 선은 저의 수십 년 전 선배들도 그 책상에 거왔던 선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왜 그 선을 정확히 서로 걷을까요? 서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것을, 즉 나를 지키고 나의 사적인 공간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공간이 있음을 우리가 한 번쯤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방이 작아요. 혹은 몇 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공간에 있는 작은 영역에 명칭을 붙여주신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소파의 한 구석이라도 그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사적 공간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배려심을 서로에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옆 부서나 혹은 옆 책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살짝 도움을 주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김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장 하지 않는 말을 연구해보면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가족들끼리 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쑥스러워서 그렇죠. 그런데 쑥스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애칭이에요. 감사해도 가족들끼리 애칭을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꽤 오래전에 유재석 씨가 생유라고 하는 재미있는 감사의 애칭을 쓰는 걸 보고 저도 학생들한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유라고 하는 표현을 저에게 들은 저희 학생들은 내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미도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진지해서 쑥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애칭을 통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약간 더 갖춰 입어보세요. 둘째, 공동적으로 하는 생활에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세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리고 그걸 꼭 같이 해야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약간 잘해준 거에 또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 땡큐베리 엄청 큰 감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아이들은 오히려 아주 공식적인 용어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아버님의 긴급 재난 지원 용돈에 저의 사회적 경제가 오랫동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썼던 말이라니까.